감사 예찬 감사만이 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변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줄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하지 않은 것까지 감사할 수 있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고 이런 것도 감사해 대단하다 하고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플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외우는 것도 힘들고 기도서도 무겁고 그래서 제가 기도 외우지 못해도 그냥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되풀이하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가 사인해달라고 하면 감사만이 감사가 기도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고 365일 감사하기 또 감사에 대한 감사라는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수백 번 감사와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한번 하는 것이 더 기도가 되듯이 감사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김선주 기용님 영상을 봤지만 그분 삶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삶을 감사 영성을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 나에게 큰 부담 안 주면서 겸손한 자연스러운 어떤 영성을 사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의 멘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보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덕담을 해달라고 하면 수도사를 50년 가까이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내 마음을 향해서 좀 더 오늘은 선해져라, 맑아져라, 밝아져라, 마음이 일어서라. 우울증에 빠지려고 하면 마음이 밝아져라, 마음이 늘어지려고 하면 마음이 일어서라. 내가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마음 관리를 잘하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또 잘 가기도 하지만 오기도 하는 시간을 선물처럼 하느님이 내게 주신 첫 선물처럼 잘 관리하는 마음에 이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연륜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한테 요구를 많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니는 그런 사람을 넓히는 연습 그런 것을 잘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상황에 감사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 못지않게 우리가 언어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때 동방신기라는 가수 그룹이 앨범에다 이 시를 넣어서 이렇게 인기 10대 소녀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던 그 시가 매일 우리가 하는 말 이로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을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올린
강조하고 싶었던 향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난수의 향기가 은은하고 좋아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난을 가꾸지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수녀님은 난을 가꾸지 않아서 난수는 매일 물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너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도 하는구나. 시를 쓸 때 그 사전을 보고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써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 난을 뭐 장미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친절하게 답장을 하면서 제가 난을 뭐 키우는 수영들도 많이 봤는데 물을 며칠에 한 번 주는 거 정도는 난 상식으로 아는데 여기서 향기를 감수하다 보니까 난을 가꾸듯 이렇게 가꾸듯 정성껏 물을 주어 그러는데 내가 다음부터 유의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쓰다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79년도에 쓴 그 뭐죠? 네온의 불을 넣어 거기 보면 지울수록 살아나는 당신 모습은 내가 싣고 가는 평생의 짐입니다. 흐르지 않고는 목숨일 수 없으네. 오늘도 부서지며 넘치는 강물입니다. 뭐 이런 시가 있고 또 바리톤 김성길 씨가 불러서 아주 신작 가곡으로 불려진 그런 시가 있는데 전 잊어버렸죠. 또 오래전에 이제 쓴 시니까 어떤 청년이 편지가 와서 자기 사랑하는 아가씨한테 청혼을 했는데 아무 그 예스 노 그런 거 없이 이인순의 강 그 시가 딱 들어있대요. 지울수록 살아남. 근데 이게 나를 좋다는 말인지 싫다는 말인지 몰라서 오리진 작가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저도 잘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그냥 본인한테 다시 물어보라고.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나한테 물었으니까 하면 이게 싫다는 뜻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흐를수록 살아나는 당신 모습은 내가 싣고 가는 평생의 짐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 강에 대해서 그 운명적인 어떤 그런 걸 우리 한 거니까 난 모른다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다시 물어봐서 거기다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 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같은 이런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해바라기 연가라는 시를 하루에 500번, 600번 읽었다는 일본에 어떤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렇게 실현하게 되고 교포가 또 오셔가지고 저는 이거 하느님 사랑을 사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지 예비수녀 때 쓴 시인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 교포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이예수녀가 있는 수녀를 데려다 달라 해갖고 그 수녀한테 감사할 일이 있다고 오셨어요. 그 부인은 들으면 안 되니까 또 택시에 앉혀놓고 혼자 들어오셨다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저는 일본말도 못하는데 더덕더덕거리고 한국 여대생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그 가정을 자기 유부남이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너무 서로 사랑했대요.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이 민들레옥도라는 어떤 수녀가 쓴 시를 줬는데 해바라기 연가라는 시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생애가 한 번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일편단심을 노래하는 그녀가 생각할 때마다 이 시간 500번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막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럴 수가 없고 나는 이걸 뭐 어쩌고 그런 교훈적인 말 안 하고 너무 이렇게 연민의 성도라고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해바라기 앞에서 와서 해바라기가 폈네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그분한테 보내주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할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내가 비로소 이 시를 쓴 수녀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만 갖고 강의해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 나를 위한 기도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나를 위한 기도를 영상 자료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원하시면 로데리오 씨가 이렇게 첨부 파일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다 써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없이 부르는 말의 시들이 어디서 세상에 열매를 맺었을까 수없이 부르는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시 않고 뿌리는 말의 시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니는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먹습니다.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겨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찌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인내로 보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오.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혜인. 영상은 준비가 안 됐나 본데 제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할게요. 제가 수원에서도 항상 고해성사 볼 때 그 언어에 대해서 많이 반성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제 아까처럼 그 노을빛 영서 10가지처럼 고운말 쓰기 그 찬임표 10가지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근데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잠깐 제목이라도 이런 거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1번은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은 삼갑시다. 입니다.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은 삼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났을 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뚜껑 열린다, 미치겠다, 환상하겠다, 돌아버리겠네, 혈압 오르겠네, 졸거하겠네, 꼭지가 돌겠네, 땀으로 치겠네, 신경질 나네, 바닥지 나네, 풀딱지 나네. 이런 거 너무 이 수도자들한테 바람직한 언어가 아니어서 저희는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냥 이렇게 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인내 한계를 느끼겠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메뉴 중에서 저희가 합의를 본 것은 이런 꼭지가 돌고 환장하겠고 뚜껑 열리고 미치겠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모든 바닥지나고 뿔딱지나고 뚜껑 열리고 미치고 환장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관여해서 그렇게 한번 말해보기로. 그래서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한국 사람이 제일 심한 병이 욱하는 병이래요. 그래서 욱하는 그 성적 때문에 안내에 대해서 사표도 내고 안 깨져야 될 구석도 깨지고 욱하는 걸 다스려야 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좀 좋고 제가 이제 누누이 이렇게 그 영화배 안성기 씨한테도 허락받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냈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속상하게 자기 사기치고 막 거짓말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막 미치겠고 막 돌겠고 막 뚜껑 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한마디만 한데 이분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기가 가장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하는 말이 기껏 그 상대방한테 가서 체질이 그러니까는 그 막말은 체질이 안 맞는데요 그분이. 그래서 인품이 그토록 훌륭한가 봐요. 이렇게 해서 절제하고. 근데 우리는 막 자기 막 있는 대로 말을 해놓고서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거든. 이렇게 그 말 뒤끝은 없거든 변명하지 말고 애초부터 후회하지 않는 말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왜 용서 청했잖아요. 한번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말을 퍼뜨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따라했고 깽판을 놓고 이런 거 대통령 품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이렇게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용서를 청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난 아무한테나 막 덤벼봐 이런 말 이렇게 저희 싸우는 사람처럼 툭 덤벼봐 핥아봐 해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언어 중에서 막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참 한 번도 그랬던 거라 내가 뭐 해다가 죽었다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꼭 이런 어떤 그 극단적인 게 나쁜 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팔짝 뛰고 미치고 팔짝 뛰고 이거만 하지 말고 그냥 두 개를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하면 좋겠어요. 팔짝 뛰든가 미치든가.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표현할 때도 꼭 어떤 사람이 팔짝 뛰고 미칩니다 수녀님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소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편지를 그냥 미치겠다까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지 바쁜데 웃기는 것도 웃기고 앉았네까지는 하시고 자빠졌네 그것만 좀 알아서 웃기고 자빠졌네 노래가 자빠졌네 좋아 자빠졌네. 우리 부활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자빠지 못 일어나니까 앉았네까지만 하고 웃기고 앉았네 웃겨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자빠졌네 그것만 안 해도 우리 말이 좀 품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 더럽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이 안 좋다 이런 거, 쪽팔린다 이런 거, 별꼴이 간접이다 이런 거, 간접이 팔린다 별일이 다 있네. 그리고 또 힘든 일을 했을 때도 내 능력 밖이다 이렇게 말하지 죽었다 깨어나도 난 그 말 못하겠다 죽었다 깨어나고 이런 거 이가 갈리고 그 일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식으로 딱 질색이 하기보다는 내 주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비교해서 말할 때 딸하고 아들하고 뭐 누가 어떻고 A하고 B하고 어떤 말 할 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비교를 하는 거. 수련이 봄이 좋으세요? 가을이 좋으세요? 그러면 봄에는 꽃이 많아서 좋고 가을에는 단풍이 많아서 좋고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김연아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김연아가 한번 이렇게 물었어요. 미셸 칸보다 당신이 더 이렇게 피겨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비교하는 거잖아요. 얼른 김연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글쎄, 근데 그때 그 미셸 칸이 살았던 그 시절하고 지금 내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한다 못하다 비교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너무 현명하게 답을 하는 걸 보고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비교국.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들이 아들 딸 우수하고 안 하는 애들 비교하는 그 말마디 때문에 각각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푸념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푸념과 한탄의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번수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향기가 달아나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그런 한탄과 불평의 말을 조금 이렇게 줄여보는 거, 뭐 이렇게 사는 게 별거 있나요? 뭐 죽지 못해 살지요. 내가 수고하는 건 아무도 모르지요. 난 찬밥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아무도 몰라요. 뭐 이런 어떤 거. 만인의 애인이면 뭐해요? 실속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을 괜히 자기 탓을 하는 푸념을 하더라도 남을 탓하는 푸념은 그걸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래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말 하나만 한 말. 그렇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난 저 사람만 너무 먹은 게 더 올라오려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님의 작품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이런 정도 괜찮죠. 나는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에 평화가 깨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 요새 그럴 수가 있어. 먹은 게 올라오려고 그런다. 그런 말은 진짜 부재불능이다. 이런 말은 하느님 아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까. 차라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네. 이렇게 푸념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요즘 일이 안 틀리는 거 보면 주님이 내 신앙을 시원하시나? 이런 정도로 신앙인다고 푸념을 해야 되지.
내가 죽어봐야 지금이 죽고서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마. 이런 엄청 이런. 이러면 성당에 그냥 예주말을 다루다 뭐 하는 거야. 나 아니면 청소가 안 돼요. 청소가. 아이고 내가 아니면 되는 일이 없다니까. 이런 말 같은 거는 하나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여럿이 있을 때는 여러분 날씨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포근한 날씨죠. 이렇게 습관적인 푸념보다는 차라리 날씨 얘기를 한다든가 또 자꾸 내 한탄을 신세 한탄을 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이 장석을 하나 찾아서 오늘 뭐 입은 옷이 너무나 아름다우시네요. 뭐 좀 잘했네요. 기억력이 좋으세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화세를 막 감사하면 하는 더 감사할 게 많아진다는 게 감사의 기적인데 나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다시 해야 되겠다든가. 그래서 푸념과 한탄하려면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는 그런 언어 습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맞장구를 치는 그러니까 인터넷 우리가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달아주는 운동, 선풀을 달아주는 선한 어떤 메아리를 달아주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초를 치는 남이 말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 이렇게 막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누가 말을 하면 알겠어요.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이가 없었겠네. 정말 그래요. 뒷얘기가 궁금한데 그러시구나. 이렇게 좀 힘을 주는 맞장구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누가 보름달 아름답다고 하면 보름달 아름다운 거 이제 알았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바라보는 특히 이제 경상도에서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한심하게 짜게 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부정적인 맞장구를 더 많이 치는 부모님이 돼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은 아직도 무료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맞장구 치는 연습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엄마 아빠들이 그거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하기보다 이렇게 좀 반대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게 예쁘고 멋지게 하기보다는 위협적인 말 다시 한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맞장구를 잘 쳐주는 연습이 여기는 잘 될 거예요. 서울 경기도 쪽은. 근데 그 경상남북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11명, 저까지 11명인데 동기가 3분의 2가 다 대구, 마산, 부산, 뭐 함안 다 이렇게 뭐 경상도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시가 아름답다 그러면 아무도 그거 한번 읽어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나 실컷 읽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 그래서 핸드폰 요금이 경상도는 싸게 나온다는 이렇게 그래프 퍼센트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단답형으로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나 됐지 끊자 막 이렇게 하늘에 구름 봤어. 오늘 구름 너무 하늘이 아름답지 않아? 정말 역시 가을이 오니까 이제 더위도 가시지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래 별일 없이 끊자 막 이렇게 핸드폰 요금은 싸게 나오는지 몰라도 공동체 생활에서 애덕에 삶에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40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가 막 호들갑스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상한 거를 느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시인이 왜 그렇게 멋이 없냐고 해서 뭐 그럴 정도로 수녀를 해서 그런 거를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도 부산의 수녀이고 그러니까 뭐 좋은 걸 다 저렇게 말해야 하나 막 이런 시선을 보거든요. 그래서 감탄사를 아끼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여생을 저도 표현 좀 하고 살아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을 함부로 속단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우리가 무생물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엄마들이 이러잖아요. 이놈의 내 세탁기를 맨날 보자. 이놈의 냉장고는 왜 또 말썽이야. 이놈의 TV. 농자를 빼고 그냥 이 냉장고, 이 세탁기, 그렇게 이 선풍기, 농자 빼고. 그래서 꼭 농자를 쓰고 싶으면 님자나 사람을 바꿔서 몹쓸 사람 아니야. 몹쓸 님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나쁜 님들이네.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직선적인 표현으로 남을 비하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남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이미지를 쓸 때 드라마 같은 것도 저 드라마는 재미 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대가리는 빼고 그냥 질질 끌고 좀 재미가 덜하네. 또 이게 식당에서도 이 음식에 맛 대가리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맛이 좀 덜하네. 생각보다 맛이 좀 덜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에도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담이나 유머를 지혜롭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과 유머 시리즈를 할 때 이 대상에 맞는지 때에 맞는지 분위기에 맞는지 둘을 살펴서 상대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외모나 성격의 어떤 면을 은근히 빗대어 말하거나 비아냥거림이 들어있는 말을 그런 것은 이제 의식적으로 안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그 사람 눈이 단수구멍만 해갖고 말이야. 입은 또 하나같이 크잖아. 뭐 얼굴도 말싸게다 보시고 왜 이렇게 있는지. 한 번에 하나씩만 흉을 봐야 되는데 얼굴은 말싸게인데 도식쌤으로 하고 붙여서 하지 말고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요. 못마땅하게. 그래서 농담이나 유머는 적당하게 하고 시기 적절하게 하고 다정하게 하고 향기롭게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자기 그 신분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시간상 예는 다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아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도 누구보다도 이렇게 따뜻한 유머나 그 농담 이런 거에 열려있는 분인데 기자들이 추경님 막 얼굴 못생겼다고 결혼을 하셨으면 이세 얼굴이 추경님처럼 못생기게 뻔하니까 결혼 안 하시길 정말 잘할 것 같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나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아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번은 아시아나가 할 비행기 예약을 해서 제주도인가 어디를 가시려고 이제 그 순번한 여행사에 당신이 비서를 안 시키고 직접 하면서 김수환 추경 이름이 있는가 확인해 달라고 할 때 추경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죄송하지만 김수환 군의 좌석은 있는데 추기경 양의 좌석은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마음이 빡빡하고 여유 없는 사람 같으면 뭐 무식하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무한하게. 근데 추경님이 한숨 덮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 큰일 났네. 그 추기경 양이 독수는 난 누구하고 신혼여행을 가나. 그래서 이제 어떤 변호사가 다이제스트인가 쓴 걸 보고 그 추경님이 갑자기 그리워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런 어떤 면들 그래서 가끔 수행들이 저를 막 놀려요. 이렇게 해서 손도 발도 작다고 제가 설거지하러 가려고 그러면 비키세요. 그 손으로 그 설거지 하겠다고 막 무안을 주면 내가 딱 저도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웃으면서 추경님의 명성을 좀 닮아갖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수녀님 지금은 술 먹었는지 몰라도요 커피병이나 이런 우유병 할 때는 그 병 속에 손이 쏙쏙 들어가고 제 손도 쓸모가 있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시라 쓰는 수녀님의 세상을 뭐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시라 쓰는 수녀가 글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세상과 연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세상 고통에 참여하려고 신문도 저는 지역신문이 부산일보가 본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수련이 필요하고 언어에도 다짜고짜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서랍에 탁탁 정리를 해가지고 문상을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축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누굴 충고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노력이 다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7번째는 흉을 보더라도 표현만은 순하게 한다. 그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흉을 보더라도 순하게 하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나 수녀원의 원장이나 이렇게 장상을 욕하는 자리에서 막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우 그 주변이 그 사실 성격이 막 지랄 같아서 말이야. 성격이 막 독점이고 막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분이 워낙 특이한 면이 있으셔서 이렇게 워낙 좀 우리하고는 다른 데가 있으신 편이죠. 아주 대단하세요 성격이 이렇게 말하지. 지랄 같고 독점 같고 이렇게 말을 하지 마. 그냥 순하게 하자는 것이죠. 제 말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을 흉볼 때 그러니까 한 번쯤은 변호인의 내 역할을 하면서 원장님의 그 결정이 우리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라든가 마리아 사매님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 하는데 그 사매님의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자 먼저 자꾸 미워만 하지 말고 라든가 중지하는 변호인의 역할을 한 번쯤은 해보자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식을 뭐 레지오바리라든가 이런 회식을 할 때 약간 여러분이 긴장하면서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를 좀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사람이 이제 오다가 교통사고 얘기를 먼저 했다면 교통사고 얘기는 5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의 장점을 뭐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깨어있는 노력. 계속 교통사고하고 고혈압, 당뇨병하고 암 얘기만 하다가 1시간 다 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면서 시계 보고 또 이렇게 전화서 바꾸다 보면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 오늘 대리사자매 추계 때문에 모였으니까 기쁜 일로 모였으니까 이 자매한테 고마웠던 점 한 가지씩만 말해보기 이래서 잠깐 그런 거를 시작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노력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번째, 그냥 지나갈게요. 이거는 자신을 표현할 때는 항상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수녀원에서는 조금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벌써 신호가 와요. 또 나팔 불고 있네.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 좀 하려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교과서에 시가 실렸다든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꼭 양해를 구하고 해요. 스님 저 자랑 한 번만 해도 돼요? 손 들고 그렇게 안 하면 아주 이렇게 고약하게 이렇게 공주병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참 자랑할 일인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면 좀 덜 미움받고 그냥 막 자랑하면 좀 문화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만 그나마 기초적인 크리스찬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9번째 중요한 것은 언제나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 그래서 메뉴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누구 축하할 때 맨날 허구한 날 10번이면 10번 다 아유 땡 잡으셨네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월요일은 땡 잡으셨네요 했으면 어떤 좋은 일을 축하할 때 화요일은 복도 많으셔라 이렇게 말을 해보고 수요일은 주님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말하고 목요일은 참 좋으시겠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허구한 날 땡 잡으셨네요 그것만 하는 빈약한 우리가 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봐서 죽인다 오늘 죽인다 했으면 내일은 환상적이에요. 수요일은 꿈꾸는 것 같아요. 또 다음 날은 어머 이거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날이 나에게 오다니 이런 것 한번 말해보자는 거죠. 감탄사가 필요한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누굴 안심시킬 때 신경 끄라니까 오늘은 신경 끄라니까 해서 내일은 한번 안심하세요. 그 다음 날은 한번 마음 놓으세요. 이런 메뉴도 같이 사용하자는 것이죠. 허거나 신경 끄라니까 맨날 끄라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메뉴 선택을 잘하고 또 수도원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는 맨날 하고 한 날 부자식의 상팔자란다. 맨날 이거만 그거 진짜 한 번은 괜찮은데 3번까지는 괜찮아요. 만날 때마다 너 정말 네 길을 잘 갔다 수도 밖에 살아봐야 자식이라고 키워봐야 다 소용있는 줄 아니 무자식의 상팔자란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술구머니 화가 나려고 그러면서 아니 수녀 만나서 한다는 말이 부자식의 상팔자 그밖에 할 말이 없어? 아니 수도 생활 40년 이상 하면 사모가 그 안에도 기쁨과 보람이 있을 텐데 어때 너 참 대단하다 한 길을 가는 게 참 고마워. 근데 나는 또 내 길도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거든. 이것도 수생활인데 애들이 글쎄 다 어릴 때 품 안에 자식이라도 정말 그렇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맨날 부자식이 상관없는 아니면 그럼 우리 카자가 편하려고 수도원에 간 사람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할 때도 이래요. 좋은 일에도 전화를 하지 식구들은 다 수련에 있는 그 가족들한테 부도가 나거나 뭐 사업이 망했거나 누가 안 걸렸거나 이럴 때만 뭐 맡겨놓은 거 찾듯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얄미운 생각이 들어요. 좋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꼭 무한이 생겼을 때만 수원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그 언제나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건 이것도 이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문상 가서도 어떤 신부님이 할 말을 모르겠대요. 어떻게 유족들한테 말을 해야 되나 해서 나도 모른다. 나도 한계가 있고 별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우리가 예절교육할 때 선생님이 부작용이 없는 말 딱 2가지를 가르쳐주더라. 저걸려면 저거라 이렇게 신부님 보고 수첩을 막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이렇게 유족들한테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보면 좋지만 그래도 사제로서 뭔가 말을 해야 되겠으면 너무 종교적인 거 말고 그냥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또 하나 뭐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성도가 좋다고 나는 들었다. 거기다 내가 뭐 하느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천사 한 명 더 필요했다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정리할 것이 우리가 앞당겨서 부모님 귀에 들어오겠냐고 애를 앞세워 부모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슬픔과 기쁨 중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또 환자한테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좀 이 환자한테 위로가 되겠는지 그런 거 다 연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하도 암이 흔하니까 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감기 몸살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암에 안 걸렸다고 저렇게 말하나 이런 생각이 저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찔레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간암이 아무리 아주 이른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저보다 후배인데 죽었어요. 재작년 12월에 찔레꽃 한 송이가 떨어진 건데 그분이 나중에 복수가 차더라고요. 이렇게 간 경화니까 그런 수녀님 앞에서 예를 들면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 인간이 만약 간 땡겨봐가지고 만약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러면 그런 게 조마조마 간이 아픈 사람 앞에서 쓸개 수술한 사람 앞에가지고 쓸개 빠진 인간들이 만약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막 허파하고 바람이 내가 글쎄 정말 연애할 때 몰랐는데 눈이 삐어가지고 말이야 그게 해가지고 사람을 잘못 봤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눈이 삐었다고 저렇게 되나 내가 결망력을 알아보니까 우리 정말 골때리네 골미었다는 말을 왜 했대 머리 정말 중요한데 그들은 신체를 가지고 말 안 해서 좋겠더라고요. 그냥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 이러는데 수염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콧배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오삼육부가 뒤집어지겠다 이런 말을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좀 강하고 엽기적이고 막 그런 표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상 마무리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기분 좋은 상징 언어를 찾아서 써보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인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머나 장미꽃 한 송이가 걸어오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라이라 향기를 맡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하고 목소리가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음성이 예술이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노래를 듣는 것 같으네 수연이 자매님이 시 읽으면 잘 읽으시겠다 이렇게 은유와 지급법으로 가득한 그런 표현을 좀 찾아서 기분 좋은 말을 이렇게 써보는 노력 그런 것도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순의 고운말 차림표 이것이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참 책의 뒷면에 부록으로 나와 있어요. 요약한 거. 맨말 차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당신께는 영광이 되고 제 말은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며 저 자신에게는 겸손임과 평화가 되는 그런 언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도 말이 성숙되고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는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번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날 제가 부산서 올라오면서 강한서 선생님 일주기 나의 가장 나좀 진리인 것인가 하는 걸 손수희 씨가 중학교 1년 선배인데 모노드라마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극을 보면서 소설을 해서는 알지 못했던 연극의 묘미가 이런 것이구나. 저도 한때 수련회 안 오면 서울에서 연극 배우가 될까 이 생각 꿈을 꿔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영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애프터 서비스라는 그걸 하신다니까 티켓도 10,000원밖에 안 된다니까 웬만하면 가서 많이 봐주시고 또 서기훈 신부님께서 특별 출연도 하신다니까 어떤 역할을 맡으셔서 하시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 삼아 구경도 하시고 그럼 좋지 않을까 제가 홍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수업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보너스로 사랑의 손과 귀여운 율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하시면서 율동 같이 하시는 겁니다.